것 중에 안토시아닌, 아이고, 저 지금 뭐 했어요? 안토시아닌을 맡았고요. 안토시아닌을 하다 보니 새로운 거를 알게 됐고 좀 더 깊이 있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양미정 사장님이 주신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안토시아닌을 하기 전에 제가 폴리페놀을 먼저 할 건데 왜냐하면 폴리페놀 안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폴리페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류와 기능 그리고 그 중에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우리가 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그 중에 단쇄지방산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정리를 조금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자료 많이 보셨죠? 독창적인 안토시아닌 배합에 대한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대한 연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타겟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중에 보니까 안토시아닌과 여기 델피니딘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거를 뽑아서 봤더니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이런 것들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아니딘과 델피니딘 이거를 보려면 먼저 폴리페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구조가 조금은 많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가 이제 페놀이라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 폴리. 그리고 그런 모양을 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광합성에 의한 색소와 쓴맛의 주요 성분이고요. 그리고 쓴맛 또는 떫은 맛, 그 다음에 색이 선명한 식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안토시아닌 계열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콩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카테킨 녹차에 들어있죠 이런 구조 그리고 라스베라트롤 포도주에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탄닌 떫은 맛을 하는 감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다 보시면 아까 페놀이라고 해서 이 육각형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폴리페놀이라고 하고 그 중에 안토시아닌인 이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를 볼게요. 그리고 아니 그 전에 이제 기능은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게 항산화제로 많이 알고 있고 DNA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효소에 보호하는 기능, 질병을 낮춰준다. 그래서 보니까 항암작용, 심장질환 예방, 항바이러스, 항신경보호, 항염증, 그리고 항노화 작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안토시아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안토시아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하는 것들이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여러 개 써 있죠.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게 되면 이제 주로 색소의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수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뭐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형태로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어서 아마 뭐 아로니아든 빌베리든 여러 가지들 뭐죠? 갑자기 딸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수용성 물질들이고요. 주로 과일과 꽃에 많아서 열매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특징이 있고요. 활성산소를 그래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 중에 이 시아니딘과 델피니딘 여러 가지 안토시아닌을 뽑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그 천준홍 사장님의 강의나 다른 연구 논문 자료를 보고 하신 분들의 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장벽을 보호하고 이렇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변화를 초래하고 좋게 한다라는 얘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비만인의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 대장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심장으로 가서 이제 전신으로 혈액을 내뿜어 줍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서부터가 문제냐면, 그때도 해독 프로그램에 보면 어디에서 여기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 소장, 대장 중에 요즘은 대장이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장이 제2의 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이 왜 제2의 뇌다라고 얘기할까요? 사고의 기능을 관여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호르몬 생성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생리 기능에 관여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2의 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제2의 뇌일까? 그냥 그랬는데, 장을 먼저 보시면 이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융털이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를 한 세포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늘어서서 육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들을 더 깊이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각 세포당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져 있고, 이거는 바로 혈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한 장짜리 세포예요. 한 장짜리 세포가 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유입 통로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한 장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성이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당, 이런 포도당 이게 아니고요. 특별한 이 단세지방산이 이 에너지원이 되고, 그리고 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에서 항문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뀔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뀔까요? 전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에도 있고요. 우리 몸몸에도 있는데 장의 90%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피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고 장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구멍이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바뀌고요. 피부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장과 이 피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피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피부는 이렇게 생겼죠.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세포 공장에서부터 여기까지 28일 주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포가 생성이 돼서 쭉쭉쭉쭉 14일 쭉쭉쭉쭉 죽어서 나가는 이 28일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건강한 피부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누스킨 하시면 약산성이다. 땀과 피지로 만나서 약산성 만들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은요? 장은요, 똑같아요. 세포가 맨 최외곽에 있는 바깥에 이 단 하나의 세포, 이 세포와 이 세균 사이에 이
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막이 이렇게 줄어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건강한 장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세지방산이 있는데 얘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이 단세지방산과 안토시아닌의 이 형성을 통해서 약산성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이 약산성 보호막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매일 뭔가를 발라줘야만 하잖아요. 밖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줘야 하는 게 유산균과 식이섬유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단세지방산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은 효능이 있는데 식이섬유를 먹이로 듬뿍 전달을 해요.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장내에 플로라 공장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이게 세포 공장인 거예요. 장내의 세포. 그리고 단세지방산의 장누수가 생기면 장누수의 구멍을 막아줘요. 그래서 그 점막이라고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점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제거에 굉장히 탁월해요. 이 피부하고 접목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동그라미 이 주황색이 탄소예요. 탄소가 6개 이하이면 단세지방산이라고 해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지방산인데 4개, 3개, 2개 이런 애들이 단세지방산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식초 드시죠? 식초. 그게 단세지방산 중에 하나예요. 식초는 탄소가 2개 있는 단세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장에서 식초나 이런 2개짜리, 3개짜리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텐데 이 6개 이상인 얘네들은 단세지방산이 아니고 얘네들은 나타나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이걸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연구 자료들이 많고 연구되어진 게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리 공유했나? 모르겠네. 몸에 쌓이지 않는 들리세요? 지방산이라고 하면 장 건강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세지방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금방 설명드린 대로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나오지 않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갔을 때 장내 유익균에 만나서 분해가 되고 단세지방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죠. 예. 네. 그러면 식이섬유와 장내 유익균이 만나서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장내 유익균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장내 유익균이 적절하게 있고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세지방산이 나와주면서 이게 이제 축적되지 않는 지방산으로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단세지방산은 네, 장세포가 가장 첫 번째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쓰는 다이어트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다이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요. 네. 장내 이게 또 유익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요. 단세지방산은 대장에서 흡수가 돼서 일부는 간으로 가고 또 일부는 혈액을 통해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네. 지방세포는 신기하게도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아, 우리 몸에 충분한 지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하나의 이제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미 단세지방산이라고 연구가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신진대사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으로 이 단세지방이 갔을 때 이미 나 지방 있거든? 너 나가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대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보시면 단세지방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 아까 말했죠. 그 식이섬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섬유가 뭐예요? 이게 시아니딘과 델피니딘 이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를 하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피부로 다시 오면은 이게 거꾸로 잠깐만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장을 위해서 이 시아니딘과 단세지방산이 뭘 하냐. 여기서 보시면 어, 장내 세균 총을 균형을 만들어주고요. 점막을 만들어주는데 이 점막을 안토시아닌과 단세지방산이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왜냐면 지속적으로 넣어줘야지만 이 세포를 생성을 시켜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이 단세지방산과 이 시아니딘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벌집이 육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자연계에서는 육각형을 되게 좋아해요.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에 있는 두 개랑 여기에 있는 이 네 개 구조가 같이 만나서 육각형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위에는 안토시아닌이나 뭐 시아니딘 밑에는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육각형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뭐라 하죠? 점막, 이 점막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해요. 그래서 이 점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가 약산성이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애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세균이. 근데 점막이 줄어들고 약산성의 보호막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도 약산성 보호막 없어지면 어때요? 피부 뾰루지 나고 뭐 여드름균 들어오고 또 비등균 들어오고 발에 무좀균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약산성 보호막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장내 세균 총이 그 생태계를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뭐죠? 이 갑자기 보호막, 이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한 피부는 이 28일 주기로 세포를 만들어내지만 건강한 장은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야 돼요. 이 세포를. 이게 없으면 이 세포를 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궤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가 궤양이 되면 여기 나중에는 그게 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점막이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기 때문에 피면은 뭐 테니스 코트 한 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어딘가에 계속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생기고 용종이 생기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멍이 뚫리지 않게 여기가 구멍이 뚫리면 세균도 들어오고 아까 그 활성산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장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장인데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독소가 들어오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장이 구멍이 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은 왜 구멍이 날까요? 장 점막이 없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장 점막은 왜 없어질까요? 단세지방산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막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은 그럼 왜 없을까요? 장내 세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장내 세균은 왜 없나요? 장에 먹이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가 보통 위나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대장에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요즘은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사과도 사과 껍질을 먹어야 되고 뭐도 뭐 껍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몸에서 위에서 흡수는 못하고 대장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을 그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위소장이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 내까지 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고 그중에 안토시아닌이 강력해요. 강력하게 이 입에 들어가서 여기 대장까지 갈 때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대장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오래 남는 안토시아닌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세균의 먹이가 오래 지속돼요. 안토시아닌은 특징은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이에요. 장 내에. 그리고 장 점막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소 유입이 그래서 줄고요. 그러면 단세지방산이 같이 만들어주는 장내 상피 세포가 약산성 보호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또 저에게 떡 던져주셔가지고 이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본 안토시아닌의 여지껏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먹으면 아까 항산화제야. 그래서 암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다 좋아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보면 높은 농도가 필요해요. 위장에 들어가서 플라보노이드라는 거를 먹었을 때 그러면 이 높은 농도일 때 그나마도 조금 효과를 내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면. 그런데 이 플라보노이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장 점막이 이게 장 점막이잖아요. 근데 장내 미생물과 장 점막이 이렇게 만나면 새로운 미생물 대사인 새로운 미생물이 또 탄생이 돼요. 좋은 미생물이 탄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로마틱 페놀릭 액시드 이런 좋은 산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메타볼릭한 그 산이 되는데 그게 단세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조직의 대사 산물 때문에 피로 들어가고 이 얘네들이 다 좋은 애들이 피로 들어가서 이 대사 산물인 단세지방산 우리가 여지껏 말했던 그 대사 산물이 단세 지방산과 이 미생물 대사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 이게 나왔는데 보면은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군과 장 생태계 조절을 전반적으로 좋게 해주고요. 그래서 장 생태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사 자료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 둘을 결합해서 나온 제품이 메타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장내 세균총과 이 안토시아닌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토시아닌이 장내 세균을 균형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잘 맞으면 단세지방산을 잘 만듭니다.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은 뭐예요? 장세포의 약산성 보호막을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안토시아닌과 단세지방산에 의한 이것들이 장 점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은 다른 이런 안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니까 궤양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독소 유입이 안 되겠죠. 그러고 또 지방세포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증식을 억제해요. 이 단세지방산의 이 손이 이 암세포를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고리가 딱 된대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죽어 나가게끔 되는, 사멸하게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증식도 억제하지만, 그리고 혈당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우리가 여지껏, 천종식 교수라고 되게 많이 말을 했고요.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은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그 장 점막이 약산성 보호막이 깨지면 디스바이오시스가 되고 그러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질환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뇌질환, 치매나
심혈관 질환, 장질환, 대사질환, 간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메타를 만약에 우리가 먹게 되면 이런 질환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논문이 다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얘기한 국가 프로젝트로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가들도 뭐 서울대나 이런 데서 매일 이런 심포지엄을 계속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세균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국가와 경제에서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료비에 엄청난 돈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 동안 연구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13년 전에 연구를 시작했었고 여기 안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갔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7년 동안 연구했고 우리는 5건의 발표된 연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수만 개의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임상 논문 자료가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연구도 많이는 했지만 임상으로 가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뉴스킨에서는 이미 연구 논문이 임상으로 다 5년 5개 연구 발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키포인트가 이건데 333이 키포인트인데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안토시아닌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 장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이 약산성 보호막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저도 풀리면서 되게 값진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혹시 또 모르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